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짧은 제위 기간을 가진 왕이자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아온 군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 제2대 국왕 정종 이방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종을 나약하고 무능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생 태종 이방원에게 밀려 왕위를 빼앗긴 불운한 인물로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은 역사의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종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무예가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효심이 깊고 형제 간의 우애를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었으며 조선 초기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종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357년 고려 공민왕 6년 양력 7월 26일 동북면 함주목 기주동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방가. 훗날 조선을 건국할 태조 이성계의 차남이었습니다. 이방가가 태어난 곳은 현재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함흥봉궁으로 태조 이성계의 사저였습니다. 이곳은 이성계 가문의 본거지이자 조선 건국 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 됩니다. 이방가는 태조 이성계의 차남이었지만 1394년 장남 이방우가 과음으로 사망한 후부터는 사실상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장남 이방우는 고려의 충신이어서 왕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막내 동생과의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 좌절한 나머지 술에 빠져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방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성계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잡은 짐승을 언제나 아버지에게 바쳤고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소격전에서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효심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이방가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 과정에서 태종 이방원과 함께 가장 큰 공을 세운 아들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그의 공적만 본다면 태종 이방원보다도 조선 건국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80년 고려 우왕 6년 9월 24세 이방가에게 인생의 첫 번째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황산대첩이었습니다. 당시 왜구들이 내륙 깊숙이 침입하여 전북 남원 지리산 부근까지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고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무패의 장군으로 불리던 태조 이성계가 황산에서 사령관으로 있을 때 대규모 왜구와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중요한 전투에서 24세의 이방가는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볐습니다. 황산대첩은 고려군의 대승으로 끝났고 이 승리로 인해 왜구들의 침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이방가의 활약상을 보면 그는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동북면 가별초의 차기 후계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이방우가 개경에서 전주 이씨 가문의 차기 후계자로서 중앙 귀족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차남 이방가는 동북면의 군사력인 가별초를 이끌어 현장에서 직접 통솔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방가가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천하장사 묵골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무예가 뛰어났고 전장에서의 용맹함도 뛰어났습니다. 1388년 고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방가의 행동은 그의 정치적 판단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려 우왕은 요동정벌을 명령하며 군권을 쥔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의 자식들을 개경의 볼모로 잡아두었습니다. 이는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개경의 볼모로 잡던 긴 제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이를 개의치 않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개경에 있던 장남 이방우와 차남 이방가는 탈출하여 아버지에게 합류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이성계의 회군이 실패했다면 그들은 반역자의 자식으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가는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의 편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심 때문만이 아니라
고려 조정의 부패와 무능함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탈출에 실패한 이성계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가의 동복 동생인 육남 덕안대군 이방현이었습니다. 1388년 명태조실록에 따르면 고려 우왕이 이성계의 아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화도 해군 이후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방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정몽주가 사망한 후 조선 건국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이방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양왕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려사 저료에 따르면 1392년 4월 이방가는 공양왕에게 만약 정몽주 일당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면 청하건대 신들에게 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는 효심 깊은 이방가로서는 드문 강경한 모습이었지만 조선 건국이라는 대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이방가는 영안군에 봉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영안대군이 아닌 영안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모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 아들 의안대군 이방석이 조선 최초의 왕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왕후 한시 소생의 아들들은 모두 대군이 아닌 군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조정에서 신덕왕후 강씨 쪽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신덕왕후 강씨의 사위나 아들들은 대부분 군권을 쥐고 있었지만 신의 왕후 한시 소생의 아들들 중에서는 오직 이방가만이 태조의 친위부대인 응친군이의 절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이방가의 군사적 능력과 태조의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방가는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남이면서 장남 이방우가 사망한 후 사실상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로서는 왕세자가 되지 못한 것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 이방가는 정도전과 남은 등 소수의 재상들과 신덕왕후 강씨 쪽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권력 집중이 조선의 미래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방가는 무장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393년 6월 6일에는 문화현과 영령현의 몸소 출근하여 왜구를 물리치는 등 무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1398년 태조 7년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방가의 행동은 그의 성격과 정치적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이방가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이성계 쾌유를 위해 소격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효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가가 제1차 왕자의 난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그의 직위는 의흥친군이의 절제사였으므로 쿠데타에 동참하거나 진압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김인기의 집에 피신했습니다. 이는 이방가의 정치적 지혜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간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태종 이방원이 주도한 제1차 왕자의 난은 성공했고 조선 최초의 왕세자였던 의안대군 이방석은 폐위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이때 이방원은 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차남 이방가를 왕세자에 추대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이방가는 자신이 왕세자에 책봉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지못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방가가 왕세자가 된 기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형제끼리 죽이고 죽는 상황에 환멸을 느꼈는지 왕세자 책봉 7일 만에 이방가에게 선의했습니다. 1398년 이방가는
조선 제2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즉위 후 그는 피위를 위해 이름을 이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자주 쓰이는 한자이면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긴 했으나 실권은 모두 오남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왕에 즉위한 후에도 격구나 사냥을 즐길 뿐 정치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정종이 왕으로서 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도읍 변경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환도했습니다. 이는 이복 형제를 죽인 한양의 경복궁에 있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중시하던 정종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태종이 즉위한 후 1405년에는 다시 한양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1398년 11월 7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정종이 갑자기 불로라는 사람을 원자로 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원자는 왕세자 다음의 후계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 이방원의 측근들은 크게 긴장했습니다. 남제는 속히 정왕군을 세자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숙번은 공신들이 목숨을 걸고 이방원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데 지금 원자라는 사람이 궁중에 있으니 화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압박에 정종은 불로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다시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종의 권력 욕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정종의 정치적 입지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400년 또 다른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는 태조 이성계의 사남 회양군 이방간이 일으킨 난으로 당시 참모였던 파포의 난이라고도 불립니다. 파포는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자신이 1등 공신이 아닌 2등 공신이 된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양군 이방간에게 접근하여 이방원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며 거짓말로 이간질하여 반란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종 이방원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전에 작전회의까지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이방원의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정종의 행동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조선의 국왕이던 정종은 태조의 사남 회양군 이방간을 꾸짖으며 군사를 물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태조 이성계 역시 이방간의 행동에 대해 미련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태종 이방원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쉽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정종에게 이방간을 어떻게 처분할지 물어봤습니다. 이때 정종의 답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기댈 곳은 형제밖에 없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종의 형제 간의 우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는 형제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도 정치적으로 형을 죽일 수는 없었기에 이방간을 귀양 보냈습니다. 정종은 이방간에게 유배지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급도 내려주고 편지도 직접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이방간은 통곡했다고 합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끝난 후 정종은 1400년 2월 4일 태종 이방원을 왕세자에 책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의 동생인 왕세제가 아닌 왕의 아들인 왕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세제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종은 이 순간부터 방원은 과인의 아들이다라며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400년 11월 13일 정종은 왕위를 왕세자 이방원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꼴육상쟁을 보기 싫어서 최대한 빨리 왕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상왕이 된 후 정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불공을 들인다는 핑계로 전국 각지의 온천 유람을 떠나는 등 유유자적하게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태종도 상왕이 된 형의 생활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상왕으로 물러난 후
정종이 동생 태종에게 꾸중한 기록이 딱 한 번 있습니다. 1402년 2월 11일 태종이 원경왕후 민씨와의 사이가 나빠져서 후궁을 드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정종은 태종에게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들려고 하시오? 나는 비록 아들이 없어도 소시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이 많으니 말에 무엇하겠소?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는 정종의 인격적 품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부인 정한왕후 김씨와 자식은 없었지만 금슬이 매우 좋았고 평생 다른 여자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종은 태종과 함께 사냥을 나가는 등 형제간의 우애를 과시하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태종도 세종에게 양위하면서 상왕이 되었는데 이때 정종은 태상왕이 아닌 노상왕으로 불렸습니다. 1419년 세종 1년 정종은 6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능은 후릉이며 현재 북한 개성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조선 왕가의 능은 2기가 있는데 정종의 후릉이 그 중 하나입니다. 정종의 시호는 공정이문장 모원인 수뇨대왕이며 조선 제2대 국왕으로 공정왕이라 불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정종은 262년 만에 정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정왕이라고만 불렸습니다. 이는 조선 전기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종의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갔고 제1차 왕자에 난 이후 장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바지사장 개념으로 정종을 왕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태종의 아들인 세종대왕으로서는 정통성 확보를 위해 정종을 추승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명나라가 내려주는 사신은 허락되지만 조선 조정이 올리는 사신은 올릴 수 없다며 공정왕의 묘호를 반대했습니다. 이는 명나라가 내리는 묘호는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절대 정통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조선 중기 숙종 때가 되어서야 1681년 숙종 7년에 정종으로 추승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은 백성을 편안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정종은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고 무예가 뛰어난 무장이었으며 효심이 깊고 형제간의 우애를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군주였습니다. 정종 이방가는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왕 중 하나입니다. 그를 나약하고 무능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과 거리가 멀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의 진정한 1등 공신이었고 뛰어난 무장이었으며 효심 깊고 형제간의 우애를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제2기간은 짧았지만 그의 존재는 조선 초기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종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욕이 아닌 평화와 화합을 추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형제 간의 싸움보다는 가족 간의 우애를, 정치적 갈등보다는 평화로운 해결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